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희소금속센터 박경태 센터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히토류 개요 부분 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쪽 준비했습니다. 너무 개요 부분 기술 이런 거 해서 어렵지 않게 히토류 오늘 잘 알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잘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요, 우리 멘델레이프 주기율표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여기 우리 4주기까지 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이 요 3주기까지만 외우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살펴볼 게, 우리가 요거는 다 알고 있어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서 강한 산화력을 지니고 불나면 불꽃이 나서 불꽃놀이도 쓰이고 이런다고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이 두 번째 얘는 그러니까 수소가 플러스 1이잖아요. 플러스 1. 리튬도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왜 리튬을 배터리에 쓰는지 생각을 해보면, 전자를 원소 하나를 가질 수 있는데 전자를 내어줘야 전자를 쓰잖아요. 우리가 전자가 전기거든요. 전자가 전기인데 이 순서대로 무게입니다. 얘가 제일 가볍고요. 얘가 제일 가볍고요. 그 다음 가볍고요. 이렇게 1, 2, 3, 4, 5이 가벼우니까 가장 고체로 만들 수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가볍게 전자를 잡아줄 수 있는 게 리튬이기 때문에 얘를 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릴륨 쓰면 안 돼요.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베릴륨이 산소를 집어 먹을 때 뛰는 힘이 좀 세요. 그래서 안 쓰고, 베릴륨이 독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독성 물질을 핸드폰에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 물질로 뭘 쓰냐면, 얘네들 고체가 안 되거든요. 얘네들 고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를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차세대 전극 물질이라고 하면 얘네를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차세대 리튬, 대체, 마그네슘, 알미늄, 소듐 배터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쭉 가면은 이제 네 번째 줄로 오면은 여기 보시면 스칸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스칸듐. 그 다음에 이트륨하고, 그 다음 여기가 뭐냐면 란타늄이에요. 란타늄. 여기 LA라고 써 있어요. 이게 57번입니다. LA가. 그러면 57번의 LA인데 갑자기 72로 뛰어요. 이 번호가. 72로 뛰는데, 그러면은 57부터 71은 어딨냐? 요 밑에 줄에 따로 놨습니다. 요 밑에 줄에. 그럼 왜 따로 놨을까? 그러면은 맨 처음에 개발했을 때 이게 15개가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1700년도 후반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란타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냥 란타늄하고 이트륨 둘로만 분류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계속하고 현미경도 좋아지고 엑스레이 개발과 함께 얘네가 15개나 되어 있구나 했는데 늦었잖아요. 벌써. 그죠? 그러니까 얘를 뒤로 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면은 란타늄과 그 친구들, 근데 1가, 2가, 3가, 3가를 가지는 란타늄과 그 친구들에서 뭐라고 하냐면 란타나이드라고 합니다. 란타나이드. 란타노이드라고도 하고. 그러면은 야, 너 왜 히토리로 설명한다면서 왜 자꾸 란타나이드, 왜 그러냐면 요 스칸듐, 이트륨 하나, 둘, 요 란타나이드 15개가 17개잖아요. 합쳐서 요게 히토류입니다. 요게 히토류인데, 이게 히토류가 뭐 히토류인 건 히토류인 거죠. 근데 히토류인데 여기서 요렇게 갈면서 무거워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무거워진다고. 무거워지니까 딱 반 잘라서 유로튬이라는 원소 다음 가돌륨부터는 무거울 중자 써서 중히토류, 얘는 가벼운 히토를 써서 경히토류, 이렇게 나뉘어요. 이렇게 나누면
이 중위토류는 딱 봐도 뭔가 더 무겁고 적게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 얘네들이 이쪽으로 갈수록 좀 레어예요. 우리가 이쪽으로 갈수록 레어하니까 이쪽이 중위토류인데, 중위토류, 경위토류를 왜 나누는? 고온 물성을 내는 히토류를 쓸 때는 반드시 중위토류를 써야 되고, 전 세계의 공장이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위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애가. 그러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하고 구동모터 있잖아요. 그 구동모터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중국밖에 못 만드니까 그 미중 무역 전쟁할 때 중국은 중위토를 안 판다, 텅스텐 안 판다, 뭐 이런 얘기하고, 미국은 슈퍼컴퓨터 있잖아요, 인텔, 그런 거 안 판다라고 서로 쓸 때 중국의 카드가 이겁니다. 중위토로 최근에. 옛날에는 요것도 카드로 썼는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만드는 나라가 몇 개 있고 얘네 자기밖에 못 만드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히토류 그러면 정의로 딱 한마디 하면 스칸듐, 이토륨, 란타나이드 15개 합쳐서 17개가 히토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토류를 나눌 때 유로튬, 가돌륨 딱 나눠서 유로튬까지는 경위토, 그 다음은 중위토. 근데 중국이 카드로 쓰는 건 중위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히토류가 왜,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인데, 왜 그러면 왜 요즘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걸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전자 껍질을 우리 일반화학 다 배우셨죠? 대학교 때 일반화학. 그러면 이거 전자 껍질 채우는 순서 배우죠. SPDF로 해갖고 전자 껍질 채우잖아요. SPDF 이렇게 채워 가는데 네 번째 주기 4F 쪽에서 SPDF인데, 여기서 원래 얘네를 다 채우고 나서 F 궤도가 차야 되는데 F 궤도가 먼저 차요, 얘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 궤도가 약간 불안정해집니다. 원래 바깥쪽부터 이쁘게 잘 차 들어가야 되는데 불안정하니까 얘만 이래요. 전체 원소 중에. 이거를 그 4F족에 세 번째까지 채운 다음에 여섯 번째로 넘어간다. 여섯 번째 주기로 넘어간다. 14개까지 채운 다음에 S로 넘어간다. 이렇게 돼가지고 얘네가 전자가 어쩔 때는 스핀쌍, 요거는 설명 안 하겠어요. 스핀쌍까지 가면 이게 전자기까지 나와야 돼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전자 궤도가 이상한 애들이라 얘가 전자기 물성이 되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전기랑 자기는 항상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예전에 요 가운데다가 철심 놓고 동선으로 감는 거 중학교 때 실험해봤죠. 그 전기 돌잖아요, 이렇게. 그 스핀트로닉스가 가장 힘이 세요, 이 히토류가. 그래서 얘를 써야지만 강력한 자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얘보다 강력한 자석은 현재까지는 개발되지 않아요. 히토류 자석. 그러니까 히토류가 왜 자꾸 이슈가 되냐면 자석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석 때문에 이슈가 되는데 대체 물질도 없고, 이 슬라이드에서 정리하면 중국만 생산하는 하고, 그 뒷장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어디서 왔냐? 히토류는 이거를 제가 이거를 증명한 건 아니고요. 이거 제니퍼 존슨이라는 사람이 사이언스에다가 2019년에 논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우리 저기 빅뱅 있잖아요. 빅뱅 수소하고 헬륨만 생겼다는 거 들으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자료는 뭐 다 공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빨강색, 노란색, 요 빨강색,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뭐냐면 이게 중성자별이 합쳐질 때, 그리고 저중량을 가지는 조그마한 초신성들이 터질 때, 죽을 때만 생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히토류는 사실은 원래 지구에 있던 애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 밖에서 어디서 온 거예요. 우주에서 날라온 겁니다. 우주에서 날라왔는데 왜 중국에만 있어요? 우주에서 날라왔는데. 그건 저도 모르죠, 그죠? 중국이 땅이 넓으니까 뭐 확률이 높았겠죠. 그러니까 바다에도 많겠죠. 뭐 꼭 육지로만 떨어졌겠습니까? 바다로 떨어지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요게 히토류가 그렇게 된 거고, 밖에서 왔답니다. 그래서 밖에서 왔다는 거고. 근데 히토류뿐만 아니라 이 경원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핵융합, 항성 붕괴 이런 과정에서 나오지만, 이 중원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밖에서 중성자가 합체를 해야 되니까
밖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구가 뭐 있으면 밖에서 이렇게 왔다고 치면 이제 여기가 이제 히토르가 여기 있었어요. 밖에서 와서 거기에 계속 바람도 불고 홍수도 나고 지각 활동도 하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쌓일 거 아닙니까? 그 위로 이렇게 쌓이면 이게 밖으로 나와야지 우리가 한 30m, 40m 속에 있어야 팔 거 아닙니까? 뭐 1km, 2km 파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산이 분출하거나 지각이 서로 만나서 갭이 생겼을 때 여기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어디 있냐? 그러면은 높은 동네나 화산 터지는 동네에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제일 높은 동네가 어디예요? 유타, 캘리포니아 이런 데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있고, 그리고 내몽고 가보신 분 있습니까? 몽고도 높잖아요. 내몽고. 고비사막 그 뒤쪽으로 해서 그쪽에도 바야노보라고 바오토고, 중국은 여기가 주요 생산지고요. 그거 아세요? 저기 우리나라 여기가 무슨 판 있잖아요. 무슨 제가 정확히 지구과학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본이 무슨 판 있대잖아요. 칠광도 얘기 들어보셨죠? 독도 그쪽. 그래갖고 이제 포항하고 고기 라인도 있다고 합니다. 안 가봐서 모르죠. 일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리고 또 어딨냐? 인도네시아는 100%다 화산섬 아닙니까? 이게 다. 땅 자체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호주, 약간 이쪽에. 동쪽. 이런 데 있고. 그리고 인도, 중동, 이런 데 히토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브라질이 엄청 많아요, 브라질. 이렇게 많은데, 야,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 말대로 하면 호주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뭐 중동도 있고, 뭐 있는데, 왜 중국만 그러냐? 중국만 재련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만 재련소가 있는 이유는, 일단 다시 돌아가 보시면, 요 한 광에, 한 광종에, 그러니까 한 돌에 얘네가 17개가 다 같이 있습니다. 17개가 다, 그러니까 우리 철광석은 적철광, 자철광으로 나뉘거든요. 그럼 철만 있어요. 거기에 실리콘, 마그네슘, 일부 불순물도 있고 철만 있는데 얘들은 17개가 한 광종에 있으니까 분리하기도 어렵고 분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약품이 엄청 많이 씁니다. 약을 엄청 많이 쓰니까 화공약품을 엄청 많이 쓰니까 환경 부담이 강한 거죠. 여기부터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대표님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캘리포니아랑 라스베가스 길 가는 사이에 있거든요. 거기 그 LA에서 라스베가스 가는 사이에 거기 마운튼 패스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화공약품 써서 재련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 캘리포니아 다 놀러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유 반 뭐 해서 미국은 생산하지 않습니다. 있는데도 생산을 안 하고 그리고 여기 그 중위토 여기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여기 부분 보시면 여기 사람 별로 안 살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재련을 좀 맘 놓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고지대다 보니까 그 습하지도 않고 하니까 이게 그 환경 이슈가 그나마 크지 않은 지역이라는 운도 좀 있고 뭐 그래서 하여튼 그쪽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몽고에 보면은 요 바양 오보라는 동네가 전 세계 최대 생산지 매장이 아니고 산지. 근데 이렇게 히토르가 그런 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은 히토르가 왜 이렇게 문제냐 이거 보시면 아까 이투륨은 아까 따로 있었잖아요. 스칸디움 이투륨 따로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 이 세륨인지를 알고 이투륨과 세륨으로만 나눈 거예요. 맨 처음에 개발 이게 언제냐면 가돌린이라는 사람이 1790년도에 요거를 하고 나서 뭐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한 거는 한번 보시죠. 그다음 뭐 세륨인 줄 알았더니 란타늄 껴있는데 란타늄인 줄 알았더니 봤더니 디스프로슘 아니 네오디늄하고 플라세오듐 들어있었고 디디늄 안에 사마륨 있었고 이런 거는 우선 다 나중에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데 1790년에 발견해놓고 분리는 1950년도 2차 세계대전 할 때 끝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저 분리정제 역사랑 여기 란타나이드잖아요. 여기는 아티나이드라고 해요. 아티나이드. 들어보신 적 아티나이드 왜냐면 여기에 우라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란타나이드, 아티나이드인데 여기 아티나이드, 토륨, 우라늄 여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뭐라고 말씀드려요? 핵물질 개발하는 기술과 동일합니다. 핵물질 분리정제 기술하고 동일하니까 플루토늄을 정제했던 나라와 맨하탄 프로젝트 누가 했습니까? 영국도 하고 맨하탄 미국이지만 동시에 독일도 하고 북유럽에서도 좀 하고 했거든요. 그 나라들이 이 기반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요 개발이 끝난 단계가 핵물질 정제랑 역사가 똑같다. 그러면은 오펜하이머 보셨죠? 오펜하이머 영화. 오펜하이머 사막 가서 실험하잖아요. 거기 어디서 하죠? 그때 그 아이다호 폴스인가? 아이다호에서 하거든요. 유타에서 저쪽 넘어가는 그쪽에서 하는데 그 핵물질 분리 정제는 에임즈 연구소에서 하거든요. 에임즈 연구소라고 그건 아이오와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그 사람들 분리 정제 하는 사람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해요. 이 역사 책을 보면.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은 제가 뭐 책 읽었다고 자랑치 하는 게 아니라 그 네이버에 원자폭탄 만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메이킹 어 뉴클리어 보는 영어로. 그 책이 이제 2권짜리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거를 읽으면 이 당시 과학자들 얘기가 다 나와요. 거기에 오펜하이머도 나오고요. 뭐 그 전에 퀴리브린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거기 나오는데 요게 보시면 얼마나 분리정제가 어려우면 1790년에서 100년도 넘게 물질정제를 사람이 이런 원소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럼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화학적으로 유사하다 보니까 이걸 분리하는 약품도 개발이 안 되고 예산도 연구실에서 비켜가지고 실험하겠어요? 맨하탄 프로젝트급으로 돈이 들어가야 사람들 여러 명도 붙고 해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돌린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개발을 했지만 사실은 이 분리정제는 사실은 미국하고 그 영국 쪽에서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개오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러면은 어떤 광석 형태로 있냐? 그러면 요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트나 자이트라는 게 하나 있고 모나자이트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제노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노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모나자이트는 이 핵물질하고 항상 같이 다녀요. 광이. 그래서 히토류를 채굴을 하는 데는 대부분 저 핵물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 히토류 채굴하는 사람이 채굴해서 할 때는 방사능 검사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방사능 물질 건들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방사능 물질 못 건들잖아요. 무궁화꽃 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 협정도 있고 IAEA 사찰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 광석 분리정제를 못하고 그냥 히토류 빼는데 이거는 정제 안 하면 되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 기술하고 이 기술이 거의 같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히토류를 분리정제를 할 줄 알면은 핵물질도 분리정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수로도 있고 경수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플루토늄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물질을 우리나라에서 분리정제하는 거는 좀 국제사회의 허가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그럼 바스테나자이트도 이 토륨이나 물질도 얘 훨씬 많아서 이거는 따로 표시를 했고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탄산광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인산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산광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거는 얘기 안 해? 이거는 그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일부 혜택받은 나라들 뭐 말레이시아 이런 게 좀 있다는데 말레이시아는 아직 개발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아까 환경 말씀드렸고 뭐 생산원가가 당연히 높겠고 이게 그 우라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핵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분리정제할 때는 강한 산에 녹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공약품에 녹여야 된다 했잖아요. 황산 뭐 이런 데 녹여야 돼요. 그 녹였는데 그게 만약에 액화가 됐으니까 버리기가 쉽잖아요. 근데 거기에 방사능 물질이 녹아 있어요. 그죠? 그게 만약에 지하수나 일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은 일본 놀러 가지도 않으시잖아요. 그죠? 방사능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명피해에 직결됩니다. 인명피해에 직결되는 품목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 슬라이드를 제가 항상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설명인데 이게 어반던스 매장량 원소의 매장량이거든요. 10의 6승이 실리콘이고 이게 보시면 10의 6승 아톰이 실리콘이니까 이 실리콘 여기 있잖아요. 실리콘을 기준으로 지갑에 실리콘 많잖아요. 모래가 실리콘이니까 실리콘을 기준으로 누가 제일 진짜 조금밖에 매장이 안 돼 있냐 이거를 누가 제일 많냐 이거를 한 건데 실리콘보다 무기원소 중에서는 실리콘보다 높은 애가 없고요. 제일 진짜 조금밖에 없는 애는 금도 아니고요. 백금입니다. 백금이요. 백금 들어보시죠. 백금. 백금족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백금족 금, 그 다음에 은, 인류 이런 거고요. 사실 이 히토리는요. 아까 저 광산이 저렇게 많았잖아요. 요게 란타늄이거든요. 요게 이트륨이고 구리가 여기에요. 구리가 요죠. 란타늄하고 이 히토리들은 매장량 합치면 구리에 육박합니다. 야, 그럼 많네. 많아. 엄청 많아. 우리나라도 있어요. 홍천에 있어요. 네, 조금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뭐 우리 집에 뭐 금송아지 있어랑 똑같은 거예요. 생산을 해야지 의미가 있지. 매장만 백날돼 있으면 뭐하는 거죠? 생산을 근데 아까 얘기했죠. 왜 안 하는 이유는 아까 토륨도 있고 저기 화공물질도 많이 쓰고 그죠? 사람이 죽어나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쉽게 건들지 못하고 채산성도 그렇게 우리나라 모든 광물 자원들은 대부분 그렇게 묻혀 있어요. 하고 좀 또 까고 들어가야 돼 또 좀. 그래서 좀 이게 채굴비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홍천에 있다고 했잖아요. 비발디 파크 가는 길에 히토르 재련소 있으면 가겠습니까? 홍천에. 그러니까 그런 이슈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게 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히토르는 진짜 히토르 한 건 아닙니다. 예, 이렇게 그때 처음에 발견했을 때 히토르였던 거고, 예, 그렇게 된 거고. 예, 그럼 이제 영어로 자료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한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칸디 미트륨부터 제가 설명을 해요. 어디 쓰냐? 도대체 우리나라 산업에 사장님들 많이 계시다고 하니까 뭐 임직원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으니까 설명드리면 요 스칸디움 설명을 할게요. 네, 잠깐 한번. 아까 제가 이렇게 가면서 가볍다고 했잖아요. 스칸디움이 가볍습니까? 철이 가볍습니까? 스칸디움 가벼워요. 그죠? 스칸디움이 가벼워요. 텅스텐 어디 있어? 텅스텐보다 훨씬 가볍죠, 얘가. 근데 스칸디움이 크롬보다도 가볍죠. 근데 이 스칸디움을 집어넣으면 아까 전 자기 물성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뭐 이상한 걸 엄청 만들어요, 막. 그럼 누구랑 잘 만드냐?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으로는 산화성이 강하잖아요. 에노딕하다. 산소 친화적이다. 그죠? 양이온화가 용이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이쪽에. 그래서 이쪽이 약간 산성, 에이시딕하다고 합니다. 이쪽은 베이스하다. 이거는 다 약간 염기 쪽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으니까 알루미늄은 보세요. 약간 이쪽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쪽이라고 그렇죠. 알루미늄 많이 쓰시죠? 알루미늄은 알칼리에도 반응하고 산에도 반응합니다. 알루미늄은. 그러면 얘랑도 반응하고 얘랑도 반응하잖아요. 실리콘은 이쪽에 가깝죠. 얘는 이쪽에 가깝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 일부와 굉장히 강력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스칸듐이
알루미늄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타이타늄이라든지 이런 데 합금 첨가제로 넣으면 그 가볍기 때문에 강도는 엄청 올라가는데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저기 무게는 중감정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철같이 세게 만들 수 있는데 가벼운 거죠. 그런데 스칸듐이 1kg에 1,000만 원 정도입니다. 1,000만 원 너무 제가 학교 다닐 때 1,000만 원에서 지금 한 2,000만 원은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쓰겠습니까? 저렇게 좋긴 한데 비싸. 그러니까 항공 비행기 맡겼는데 돈 아끼겠습니까? 구조대 쓰는데.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항공 우주 쪽에 많이 있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컴포넌트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칸듐이 요 메탈 할라이드 저기에다가 할로겐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화학 시간이 나누지만 이쪽 애들은 이쪽에 반응을 잘하니까 여기 F 있잖아요. FC 얘는 할로겐이거든. 얘네들하고 같이 만들면 그런 애들하고 같이 만들면 무엇보다 또 안정해진다. 그러니까 램프나 이런 데다가 수온 올리는 거푸집 같은 걸 쓴대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가 항공 우주 산업이라든지 램프 산업을 쓰거든요. 이트륨은 알루미늄을 10% 알루미늄을 좀 첨가한다든지 바나듐을 첨가한다든지 지르코늄을 첨가한다든지 해서 이온 전도 물질로 만들 수 있어요. 전자기 구조가 특이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 쓰냐면 슈퍼컨덕터나 이온 전도체, 연료전지, 이온 전도체나 연료전지, 고체 연료전지, 연료전지,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그리고 스파크 플러그 이런 데 씁니다. 안전한 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온도 통하고 이온이 통하니까 고체 확산이 되니까 슈퍼컨덕터도 쓰고 그러니까 이트륨도 그런 데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어디서 이게 유래됐는지 설명 안 됐고요. 난타늄을 조금 넣으면 우리 유리 예전에 블록렌즈 우리 막 돋보기 끼고 다녔는데 요즘은 돋보기 그렇게 안 두껍잖아요. 얘를 넣으면 굴절률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굴절률이 올라가면 내가 진짜 큰 광학장비 만들 때 이걸 넣는 거죠. 네, 뭐 레이저라도 되는데 이런 걸 넣고 세금 반도체 하시면 다 알잖아요. 반도체 갈 때 씁니다. 케미칼, 미케니칼 폴리싱 한다고 하잖아요. CMP. 그리고 그때 쓰고 그 다음에 프라시오디움, 네오디움 요 두 개 합쳐서 우리가 비디늄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네오디듐 연구자석 들어보시면 돼요. 네오디듐 연구자석. 네오디듐 연구자석에 들어가는 이거는 다 자동차예요. 자동차라든지 휴대폰 그리고 여기 뭐 스피커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뭐 스피커, 휴대폰 그리고 저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이런데 강한 자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마륨 아까 유로품 다음 여기부터 가돌륨, 터뷴, 디스프로슘 얘네들은 얼마가 1kg.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네오디듐이 1kg에 110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네오디듐이 아까 MD가 얘 11만 원 정도 합니다. 얘가 지금 한 200만 원 해요. 디스프로슘 1kg에. 그러니까 자석에 얘가 네오디듐이 35% 넣는데 얘를 한 1, 2%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엄청 비싼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오디듐을 10% 이상 넣는 가격을 주고 디스프로슘을 해야 되는데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환장을 누르신 거죠. 지금. 중국이 안 팔까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디스프로슘 요런 거 중위토류 확보를 못 해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저희 센터 아까 좀 설명 빠진 저희 센터도 산업부 법정센터거든요. 저희 센터가. 그 기업들을 어떻게 하냐고 리포트 엄청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자석에 있는 거 빼고 레이저, 중성전 흡수체 그리고 어디 MRI가 어디지? MRI 그죠? 마그네토 칼로리나 뭐 스트릭티브 알로이 그러니까 마그넷을 가지고 열내거나 어떤 안정한 물질로 쓸 때 좋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한 거 보세요. 지금 하면은
항공우주에 쓰죠. 이온 전도 물질 쓰죠. 반도체 갈 때도 쓰죠. 전기 자동차에 넣죠. 레이저에도 쓴다고 하죠. MRI 안 찍어야 되잖아요. 우리 MRI 장비에도 들어가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국가 주력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웃긴 거죠. 히토류 모터에 그 전기차 모터에 3kg 들어가는데 히토류를 없으면 모터를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업계들이 이게 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히토류가 왜 자꾸 얼마 되지도 우리나라 그 히토류 수입량이 5천억이 안 돼요. 5천억이 안 되는데 무서워하는 거죠. 사실 5천억이면은 강판이 얼마예요? 내연 강판 한 3조 되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큰 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전방산업 부품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이슈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그럼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일반 그 우리 철 자석 있죠? 예전에 문방구에 파는 거 페라이트 자석이라고 하는데 이 페라이트 자석보다 얘가 그냥 얘 만들면 5배 세요. 그거보다 5배 세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회전자를 똑같은 출력으로 만들려면 얘보다 볼륨을 5배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엔진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실은 정해져 있으니까 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만들 때 요 순서대로 만듭니다. 산화물, 금속, 합금을 가지고 NDF 그런 합금을 만들어서 부셔서 분말 소결 아시죠? 분말 소결해서 만드는데 이 기술 사실 우리나라 잘 하잖아요. 그죠? 문제는 요거 확보가 안 됩니다. 산화물, 금속 요거 확보가 안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약간 산업이 아직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디 쓰냐? 전기차 모터, 뭐 무슨 풍력 발전 이런 데 쓰고. 그럼 자석 만들 때 이토류 네오디듐만 한 35%까지 들어가고 중이토류는 한 2%까지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통계인데요.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냐? 매장량도 중국 1등입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매장량은 48%인데요. 생산 채굴량은 68%예요. 근데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여기 자료는 없는데 영구자석 생산량은 90%가 중국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나라에서 캐서 중국으로 보내는 거죠. 그 광석.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헤게모니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뭐 우리 그 대학원생들하고 우리 박사들한테 한번 우스갯소리 하는 게 진짜 제가 히토류 재련하고 되게 전공이거든요.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인정받고 살았을 거라고. 근데 왜 우리는 그냥 기술이 있어도 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얘들 캐는 거 이거밖에 안 캐도 자석은 90% 만든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가는 거고. 우리 S&P 500이 연간 그 상승률이 얼마죠? 10% 넘나요? 10% 정도 되죠? 얘 12%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어떤 것보다 이 성장률이 큰 그 품목입니다. 전 세계 소비량 8만 톤밖에 안 되는데 전기차가 아직 안 터졌잖아요, 솔직히. 전기차 다 터질 것 같지 않으세요? 어느 날은 나는 전기차 안 탄다고 하지만은 다 전기차 타고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요즘 우리 아파트 보면 전기차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전기차가 터지면 리니어하게 더 쓰겠죠. 그럼 중국이 갈수록 세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거 걱정을 하고 있는 품목이에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8만 톤인데 우리나라가 한 0.76% 정도 쓴대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든 자료를 한글 문서로 제가 바꿔놓은 겁니다. 네. 보면은 자, 이 채굴을 해서 자석까지 만드는 기술 순서예요. 채굴을 하고요. 부유 선별하고 자장 선별해서요. 정광을 만들고요. 히토류만 있는 화합물로 한번 알칼리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화공약품을 써서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금속 만들어서 합금 만들어서 소결하는데 이 전 공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 유일합니다. 그럼 광석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아까 저 지도로 말씀드렸죠. 미국, 호주, 미얀마, 인도 뭐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은 이 혼합물 만드는 나라들 있죠. 혼합물. 그러니까 정광 만들어서 요 알칼리 처리만 하는 나라들은 다 중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 없잖아요. 근데 보시면 일본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본은 자석 만드는 기술만 있어요. 근데 일본이 지금 제일 죽을 맛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서 쓰니까 좀 덜 죽을 맛인데 걔네는 자석을 지들이 만들었었는데 중국이 너무 싸고 좋으니까 일본이 더 불쌍해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네, 그래서 일본은 봐봐요. 이거 자석 만들던 회사 사장님들 다 지금 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자석 센 애들 신입주, 히다치, 시네츠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애들도 지금 물량이 너무 감소가 돼요. 이렇게 되고 인도는 광물만 팔아먹고 프랑스가 저기 이 원천 기술이 아까 2차 세계대전 내가 말씀드렸죠. 연합국 핵심 국가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 프랑스가 이 원천 분리정제 기술을 또 가지고 있고 영국도 있어요. 영국이 빠져서 그런데 미국은 웃긴 게 채굴만 해서요. 자석은 만들 수 있는데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채굴하는 거는 환경 오염 별로 없어요. 흙 캐는 게 무슨 환경 오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미국이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이 네 개 힘 합쳐서 중국에 대응하죠. 왜냐면 니들은 자석을 잘 만들고 우리는 광석이 나오고 뭐 니들은 이거 잘하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쿼드라고 합니다. 쿼드. 우리 저기 골프 치시는 분들 쿼드 아시잖아요. 우리 에바가 쿼드잖아요. 그 쿼드러플 할 때 그 네 개의 국이 힘을 합치자. 그래갖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게 아까 주니토류 말씀했잖아요. 중국하고 장시성 그 남쪽 있잖아요. 장시성 중국 남쪽에 장시성 주변에만 생산하고 있고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때입니다. 근데 생산 안 하니까 아직은 뭐 힘을 못 쓰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이제 기술적으로 쭉 드리면 여기서 이제 생태계 쪽 얘기 드리면은 이거 분리정제하는 기술 뒤에 또 나오니까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거 보시면 이게 중국 동네 이름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내몽고, 상동, 시천, 뭐 장시, 간수 이거 다 중국 동네 이름이잖아요. 요 레스트 오브 월드가 얼마냐면 한 3, 4% 되겠네요. 그죠? 레스트 오브 월드는 뭐냐면 중국 외에 생산하는 지역. 근데 중국의 불법 생산량보다도 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보면 왜 중국 애들은 불법으로 팔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팔면 되잖아요. 중국 왜 불법으로 파냐면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회사를 맨 처음에 20개가 넘는 거를 3번에 걸쳐서 2개로 통폐합을 해놨어요. 회사를. 근데 원래 사업하시던 사람들이 창고에 물건이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파는 게 다 HS 코드 약간 사기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으로 파는 양이 전 세계도 못 이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불법적인 히토류 체감을 또 밀수출 암시장 규모가 중국이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자기가 가격을 통제하고 싶어도 얘네들이 팔아버리면 싸지니까 너한테 안 사 그래버리면 이게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놈의 쿼터제를 알게 모르게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 다 WTA 다 불법이에요. 얘네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하여튼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못하죠. 지금. 예,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재미난 거는 자석 쪽 수요가 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게 순서입니다. 이 원수 순서가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빼려면 이 ND를 빼야 되잖아요. ND를 제일 많이 쓰니까 얘네를 무조건 빼야 돼요. 란탄 세륨은. 그러니까 란탄 세륨은 또 공급 과잉입니다.
중국 좀 짜증도 날 거예요. 란탄 세럼이 너무 많이 시장에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얘기가 그거예요. 저 순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 ND만 빼면 되잖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분리순서가 란탄 세럼 먼저 빼야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란탄 세럼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 가능이고 불법 생산도 많고 중국도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가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옛날에 막 20개도 넘었는데 2016년에 한 번 걸쳐서 이걸 6개 회사로 통폐합을 해요. 이 중에 뭐 텅스텐 하시는 분들 샤먼 텅스텐 텅스텐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포함해서 이거 6개인데 요거를 2022년에 2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히토류 회사 공시적으로 2개밖에 없어요. 남방 히토, 북방 히토. 2개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주요 생산하는 나라들은 뭐 당연히 중국이고, 뭐 아까 자석 만드는 회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주, 히타치, TDK 이런 데가 있고, 이 분리정제는 뭐 솔베이, 라이너스 이런 데도 하고, 중국의 미국의 마운틴 패스 머티리얼 이런 데도 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몇 개 있지만 하여튼 중국 회사가 중국 히토그룹, 북방 히토그룹 이 2가지로, 여기 남방 히토, 옛날 남방 히토라고 했거든요. 남방 히토, 북방 히토로 나뉘어집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그 정량정보로 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광석, 산화물 영양 없음입니다. 왜냐하면 완전 밸류체인이 없는 광석, 산화물이. 그러니까 오히려 아예 신경을 안 썼더니 사서 썼으니 우리는 사실 자석만 사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광석, 산화물은 이슈 없는데 합금을 제조하는 용도도 수익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100% 자석만 사서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7,000톤. 우리나라 7,000톤입니다. 7,000톤. 7,000톤을 수입해서 쓰는데 우리나라 만드는 게 최근에 뭐 성림첨단 산업이라는 데가 제조용량을 1,000톤으로 한 거고 생산량이 작년까지도 별로 없어요. 100톤? 그러니까 우리나라 100% 수입품인데 이게 자석이 90%를 여기서 갖고 오고 필리핀, 베트남은 우리나라 회사가 거기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금률 10%. 솔직히 필리핀, 베트남에서 만드는 게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나라로 뭐 돈 갖고 오니까 뭐 우리나라 회사라고 봐줘도 90%는 중국산이죠. 근데 지금 추진 중이죠. 1,000톤 규모로 그러니까 자석 사업을 최근에 추진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기업들이 다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5배는 무조건 늘 거니까 이거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네가 아까 그렇게 더럽다는데 제가 이거 언제까지 끝내면 될까요? 발표를. 저기 선생님 언제까지 아까 마무리해요. 네, 이제부터 좀 어려운 데니까 빨리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더럽냐? 염화 암모늄 써보시는 분 있으십니까? 사장님 중에서? 없으신가요? 저 냄새 무지하게 나요. 저런 거 넣고 황산 넣고 염산 넣고 옥살산 넣고 해서 혼합피토를 만듭니다. 이게 혼합피토거든요. 여기 제가 써놨죠. 여기 이런 거 넣어서 혼합피토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남동강 일반 도금 공장에서는 못해요. 하도 많이 쓰니까 광석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전투기 한 대 스텔스기거든요. 이거 논문 자료인데 스텔스기 한 대 만들기 히토류 415kg 들어간다. 스텔스기 한 대 만들기. 그리고 자동차 한 대 만들 전기차 기준으로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아까 400kg고 15kg. 그리고 이게 얘가 415kg. 스텔스기 만들 때. 그리고 요 엔진 아까 1.5kg라고 했잖아요. 이 엔진실에만 1.5kg 자석. 근데 또 300g이라 아까 30%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kg 이상. 그래가지고 1.5kg 정도가 자석. 엔진실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에 그 전기 에너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부품에 자석이 들어갑니다. 모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조기, 윈도우, 뭐 있어요, 여기? 그리고 저기, 변속기. 그죠? 공조 여기 있네. 그리고 저 DVD, 옛날에 DVD로 스피커. 이런 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15kg 정도 들어가고, 배터리에도 히토류가 란타늄 버프집을 쓰거든요. 아까 되게 안정한 산화물을 만들어서 그때도 쓰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전 세계 매장량 아까 얘기한 중국 1등이고 2등이 베트남입니다.
바이든이 베트남에 히토르 때문에 한번 갔다 왔어요. 예전에 바이든이 히토르 때문에 베트남 방문을 해서 협력하자고 했었고, 여기 이제 좀 재미난 자료인데, 이 보시면은 중국 애들 있고 일본 애들 있고 중국 애들 있고 레스트 오브 월드 색깔 차이가 있잖아요.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 보시면 채굴 쪽에서 보면 레스트 오브 월드 경이토도 많이 하지만 이 중이토 보십시오. 재련하는 거. 100% 빨강색이죠? 재련, 중이토. 이거 보시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있고. 이게 이제 미중무역전쟁 요거 얘기가 나오면은 저희는 요걸 계속 모니터링 하거든요. 저희 연구소에서. 사업부라고 시키는 것도 있고 뭐 해서 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게 중국이 처음에 관세 문제가 옛날 2018년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게 약간 미국이 중국 때문에 약간 산업이 약간 진짜 좀 프레셔를 많이 받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상황이 짜증나는 건 미국이기 때문에 시비를 누가 먼저 거냐. 제가 산업부한테 시비 나서 미국이 먼저. 왜냐면 지금 중국이 돈을 많이 벌어가니까.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고 뭐하고 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관세 더해금 니들도 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가지고 이게 더 이상 모니터링은 사람들 직접 하면서 22년까지밖에 없는데, 이런 게 계속 쌓여가지고 예전에 히토르 그 행정명령까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 제한 요거 커터제 요거 22년 2월에 난리 났었거든요. 한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 이렇게 쓰고, 자 2016년에 한 20만 톤, 지금 30만 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리니어하게 올라가고, 이 히토르 사용량 중에 이 자석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소 중요도를 찍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산업 요구도 100점,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 100점 해서 여기가 100점이거든요. 1등이 텅스텐, 2등이 히토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 산업에서 많이 쓰면서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 히토르. 이렇게 정해지고, 저희가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 모여서 전문가들까지 쓰는 거고, 이렇게 된 거고. 아까 그 호주 회사 중에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이 말레이시아 애들이 요거 만들 때 요 하는 공정을 제가 자료 남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금속을 만들 때 요게 문도 아까 학용약품 많이 쓴다는 얘기에서 더 안 드리는 거고요. 이 금속 만들 때 문제가 뭐냐면 불속가스가 나와요. 이게 여기 전기분해해서 만들거든요. 전기분해 이 사람들 방금 느꼈잖아요. 여기 가운데 보면 심이 하나 있어요. 여기 심이 하나 있어요. 요 심이 카본이거든요. 이 카본 전구를 통해서 그 불속가스가 계속 나와서, 불속가스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불속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전기 분해 공정으로 금속을 만들기 때문에 공조 이런 거 우리나라 이렇게 못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저 망동면 쓰고 불속가스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사업자는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재활용 기술은 뭐 다양하게 요걸 하는데, 이 란타늄부터 뭐 루터륨까지 보시면 란타늄 26%, 세륨 2%, 플러스염 6%, 나도 20% 하잖아요. 중이토를 보십시오. 4%, 0.6%, 가돌륨 4% 이렇잖아요. 그나마 중이토 중에 많이 나는 게 디스프로슘. 터뷴 어디 있어? 터뷴. 여기다 터뷴. 이 가돌륨이 순서대로 있거든요. 얘네 합쳐서 씁니다. 터뷴만 따로 넣는 게 아니라, 누가 학생들 물어보더라고요. 박사님, 왜 터뷴하고 가돌리늄, 디스프로슘 왜 각각의 이게 기능이 뭐예요? 아니야, 그게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세 개는 거의 똑같이 기능을 하는데 분리정제할 때 하도 품이 많이 드니까 그냥 같이 넣는 거예요. 중이토르도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 중에 맨날 왜 디스프로슘 얘기하냐? 이거 보세요. 터뷴, 디스프로슘. 이거 보시면 얘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재활용을 할 때는 다른 여타 불순물들이 없잖아요. ND랑 아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더 유리하고 사업성도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